내 차를 가지고 제주도를 여행하는 상상,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2026년 우리 기술로 완벽히 새로 태어난 거대한 뱃길이 마침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수백 킬로미터의 이동, 5시간 동안 펼쳐지는 망망대해는 지루함 대신 오롯한 낭만과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바다 끝에서 만나는 섬 속의 섬, 밤과 아침의 얼굴이 전혀 다른 그곳에 숨겨진 차분하고 이국적인 풍경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올해 새롭게 취향한 크루즈형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심야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새벽 3시를 조금 넘은 시간인데 버스 안에는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피곤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시간에는 볼 수 없는 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 여행의 설렘이 배가 됩니다. 심야버스를 타고 새벽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용산역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5시 8분에 출발하는 401 KTX 산천열차를 탔습니다. 9번 승차음으로 내려가 쾌적한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이른 새벽에 여명을 뚫고 배를 탈 수 있는 항구 도시로 이동합니다.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약 2시간 30분을 달려 전남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30분 뒤면 배가 떠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사막부두 여객선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 사막? 택시를 타고 5분을 달려 사막부두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매표소 뒤쪽에는 올려다보는데 목이 다 아플 정도로 커다란 여객선이 정박해 있네요. 이 여객선이 바로 오늘 탑승해볼 올해 새롭게 취향한 목포 제주행 크루즈형 여객선인 퀸 메리호입니다. 이 여객선은 2008년부터 3차례 운항됐으며 그동안 모두 해외의 중고 선박을 빌려와 운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6년 4월 30일 퀸 메리오가 마침내 순수 국내 기술로 완벽히 새로 태어나 4번째 항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박의 주요 스펙을 살펴보면 총 톤수가 약 15,000톤으로 아프리카 코끼리 2,500마리 무게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배 옆면 길이인 전장은 143m로 이는 아파트 15층 높이와 맞먹는 길이인데요. 높이 역시 맨 끝과 끝을 재면 20m 이상으로 아파트 8층 높이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거대한 여객선 내부를 살펴보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구로 들어서면 이렇게 빼곡히 주차된 차들이 나옵니다. 퀸 메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차를 가득 실을 수 있는 카페리형 여객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 안으로 무려 270대의 승용차를 선적할 수 있다네요. 참 대박이죠? 그럼 주차장을 지나 본격적으로 선체 내부를 살펴볼까요? 주차장을 지나 객실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이는 공간은 객실의 중심부이며 여기에는 5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그리고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 옆에서는 보드게임도 대여할 수 있네요. 계단 옆쪽에는 코인 노래방 부스 4개가 있습니다.
노래방 반대편에는 창문이 있어 바다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계단 뒤쪽으로는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편의점도 있는데요. 굳이 밖에서 먹을 걸 사올 필요 없이 여기서 구매할 수 있어 좋습니다. 뒤쪽에는 빵을 파는 파리바게트도 있네요. 이곳 중앙에는 봉지라면을 먹을 수 있는 한강라면 자판기도 있습니다. 오락실은 따로 없고 이곳에 인형 뽑기 기계 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집에서 싸온 간단한 아침거리를 먹었습니다. 공간이 넓다 보니 쾌적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좋네요. 지금 둘러보고 있는 선체 중심부를 기준으로 양옆에 객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가까운 쪽에는 앉아서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이 있습니다. 이곳 정원은 180명이라고 하네요. 편의점 방향이 아닌 중심부 계단 방향으로는 의자가 아닌 룸 형태로 된 객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공용 온돌 형태로 된 이코노미 객실, 가족 여행객이 사용하기 좋은 4인 패밀리 온돌 객실, 그리고 2층 침대가 2개 있는 4인 패밀리 침대 객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 좌석을 예약했는데요. 저는 극성수기인 8월 초에 탑승해서 4만원대의 티켓을 구매했지만 평소에는 3만원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409호는 파노라마 이코노미실인데요. 파노라마 객실이라는 이름답게 앞에 큰 창문이 있어 항해하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5층 객실도 구경해 볼까요? 계단을 오르면 양옆으로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네요. 참고로 배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요. 계단 이용이 어려운 분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좋겠죠? (5층도) 4층과 비슷하게 한 구역은 이렇게 좌석 객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석이 아닌 우등석이라 의자에 부가 기능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코노미 이상 등급의 룸형 객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퀸메리오에서 가장 비싼 VIP실, 다음으로 비싼 펫 스위트실, 그리고 일반 스위트실 등 다양한 객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객선 내부의 시설을 살펴봤으니 이제 외부 시설도 살펴볼까요? 먼저 4층 좌석 객실 뒤에 있는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오니 여객터미널 인근의 모습이 잘 내려다 보이네요. 이곳에는 음식을 파는 작은 스낵 코너도 있습니다. 매점을 지나 5층으로 올라갑니다. (5층에서도) 바깥 풍경이 잘 내려다 보이네요. 그런데 내부 객실은 5층까지 있지만 야외 공간은 6층까지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 6층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니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네요. 맨 꼭대기층이라 그런지 다른 층들보다 개방감이 좋아 사방에서 바깥 풍경을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에 이런저런 시설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출항 시간인 8시 30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에 탑승했던 플랫폼을 보니 직원분들이 작은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내 방송에서 공연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하는 거였네요. 덕분에 더 기분 좋게 제주도 여행을 떠날 수 있겠네요. 터미널을 빠져나온 여객선은 목포의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배가 이동하는 동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6층 옥상에서 보냈는데요. 항구를 떠난 초반부에는 바닷가 주변으로 형성된 아기자기한 목포 도심의 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층고가 높다 보니 경치가 잘 내려다 보여서 좋네요. 아찔하게 하늘로 떠있는 케이블카. 그리고 목포 시내 반대편에 자리 잡은 고화도의 풍경도 참 멋있죠? 도심을 빠져나오면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목포대교를 지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도선은 진도군에 자리 잡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오가는 국가 보조항로 노선인데요. 이 노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뱃길로 유명하며 올봄에 이 배를 타고 서거차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객선을 타고 마주하니 너무 반갑네요. 그 당시에는 차도선도 크기가 상당히 크다고 느껴졌는데 여객선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엄청 작게 보입니다. 목포대교를 빠져나온 여객선은 국가 보조항로가 들르는 다양한 섬들을 지나 더 깊은 망망대해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뱃길을 따라가면 주변으로 크고 작은 섬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이날은 안개가 있어 섬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날씨가 맑으면 이런 신기한 모습들을 한 섬들도 쉽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퀸 메리오를 탄다면 항해 초반부는 옥상에서 이런 멋있는 섬 경관을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으로 이 신기한 모습의 섬들을 구경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링크나 더보기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6층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객실로 들어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잠깐 눈을 붙인 후에는 편의점이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 한강라면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원래는 한강에서 많이 먹는 라면인데 배 위에서 먹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가격은 4,000원으로 한강에서 먹는 것과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배 위에서 먹는 봉지라면의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저는 그렇게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야외 6층으로 나가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이때 배는 한반도 최남단 섬인 추자도와
제주도 사이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이곳 주변에는 섬이 하나도 없어서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를 멍하니 바라보기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데 뱃머리 방향을 보니 드디어 제주도의 해안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제주도를 내려다봤는데 이번에는 배에서 가로로 긴 제주도의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하더군요. 제주도에 가까워진 배는 하선을 위해 부둣가에 정박을 시도합니다. 확실히 크기가 엄청 크다 보니 정박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소요가 되네요. 저는 6층에서 접안 중인 배의 모습을 구경했는데요. 직원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배를 고정하시는 모습이 멋있으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을 구경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럼 접안이 완료됐으니 본격적으로 제주도의 땅을 밟아볼까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약 5시간 10분을 달려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항해 예상 시간은 4시간 50분이지만 파도가 좀 있어 20분 늦은 시간에 도착했네요. 참고로 배를 타고 제주도에 오는 노선은 퀸 메리오를 제외하고도 지금 보이는 퀸 제누비아호 등 다른 노선들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퀸 제누비아호는 새벽 1시에 출발해 아침에 제주도에 도착하기 때문에 저처럼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퀸 메리오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하선을 완료했으니 본격적으로 제주도 걷는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저는 제주항 인근에 오면 꼭 들리는 명소가 있어 그곳을 첫 번째로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먼저 길을 따라 항구 바깥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오니 벌써부터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네요. 이 모습을 보니 진짜 제주도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여기서 항구 반대쪽 위쪽으로 길게 놓여있는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갑니다. 언덕길이 끝나면 이렇게 계단이 나오고 계단으로 올라 바로 앞에 있는 골목 언덕으로 쭉 직진합니다. (20분) 정도 언덕을 올랐는데 벌써 바깥으로는 아름다운 제주항의 풍경이 펼쳐지네요. 여기 올라오니 배에 차를 선적한 승객분들이 이제 전부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차 선적 비용은 차종 및 크기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다양한데요. 가족용으로 많이 타는 카니발 기준 한 대에 약 19만원, 소나타는 약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항구를 지나 골목길을 계속 따라가면 사거리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올레길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단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제주도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쭉 걸어갑니다. 길을 따라가자 그림 같은 숲길의 풍경을 배경으로 아까 빠져나왔던 제주항의 광활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제주항 인근으로 낮게 솟은 해발 135m의 오름인 별도봉입니다. 별도봉은 처음 이 둘레길에 진입했을 때 걸었던 사라봉과 더불어 제주 시내에 있는 대표적인 오름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 오르면 오직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원시림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숲길. 그리고 아까 배가 접안할 때 둘러봤던 제주항의 그림 같은 풍경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주항은 제주도에 있는 7개 항만 중 가장 규모가 큰데요. 제가 타고 온 것과 같은 여객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물을 나르는 선박들도 함께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퀸 메리오에서도 이 별도봉 둘레길을 조망했었는데 양 측면에서 이 경관을 살펴보니 또 기분이 색다르네요. 그럼 별도봉 구경을 마치고 아래쪽으로 하산해 볼까요? 이번 제주도 걷는 여행에서는 이곳 별도봉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모두 동쪽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저는 별도봉에서 내려온 뒤 버스를 타러 오현 중고등학교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201번 버스를 타고 환승 없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탑승한 201번 버스는 우리나라에서 운행거리가 가장 긴 간선버스로 유명합니다. 시점 제주터미널에서 출발해 서귀포 터미널까지 제주도의 동쪽 해안을 따라 일주하는 노선입니다. 그 거리는 무려 왕복 200km 이상, 편도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25분이 걸리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노선은 거리비례 요금이 적용되지 않아 카드로 단돈 1,150원만 내면 이 모든 구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차 없이 걷는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노선인데요. 실제로 제가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할 때 많이 이용했던 노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201번을 탔지만 서쪽으로 이동할 때에는 202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제주도를 크게 한 바퀴 도는 노선이라 창밖으로는 이렇게 제주도 해안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버스 밖 풍경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주도에 와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경치를 감상하니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럼 하차해 보겠습니다. 오현 중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40분을 달려 성산리 추락구조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 앞쪽으로 걸어가면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명소가 나옵니다. 이를 따라가자 수학여행의 감성이 물씬 풍기는 커다란 화산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 화산은 5,000년 전 수중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체인 성산일출봉입니다. 제주도에는 정말 많은 명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산일출봉은 천연기념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의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명한 명소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이지만 매번 봐도 어떻게 이런 장관이 우연에 의해 탄생했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성산일출봉이 아닌 왼편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섬을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신비로운 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름다운 지질공원의 해안길을 따라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성산포항 종합 여객터미널입니다. 아까 바다 건너 보였던 섬은 제주도 인근에 위치한 섬들 중 가장 큰 섬인 우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 1박을 하며 섬 속의 섬 우도의 매력을 낱낱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럼 배를 타러 선착장으로 가볼까요? 배 종류는 오전에 퀸 메리오에서 구경했던 차도선입니다. 그럼 탑승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름철 우도 배편은 18시 30분까지 운행하는데요. 저는 17시 30분에 탑승했는데 확실히 당일로 왔다 가는 사람이 많아서 늦은 시간에는 이렇게 배 안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차를 가져오지 않은 승객은 저밖에 없어서 이 넓은 방을 혼자 쓰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네요. 참고로 우도로 차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도 내에서 1박을 하는 등 조건이 있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차도선 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제주바다의 풍경을 감상하며 우도로 진입합니다. 배를 타고 약 15분 정도 이동하자 어느새 멀리서만 보였던 우도의 광활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우도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소가 누워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붙여졌는데요. 멀리서 보니 정말 그렇게 생긴 것 같아 신기하네요.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섬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하선해 보겠습니다. 성산항에서 배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이번 걷는 여행의 메인 여행지인 우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우도 남쪽에 위치한 천진항에 하선을 했는데요. 제가 예약한 펜션은 우도 북쪽 하고수동 해수욕장 인근에 있어 펜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오늘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진항에서 차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제가 1박을 할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펜션 앞에는 이렇게 광활한 하고수동 해수욕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아라 펜션이라는 곳을 예약했는데 이렇게 숙소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있어서 바닷속에서 물놀이를 하기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해가 더 떨어지기 전에 숙소에 짐을 놓고 수건을 챙겨 바다 수영을 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탁한 상태였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푸른 에메랄드빛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멀리서 봤을 때에는 차가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미지근해서 놀랐습니다. 그래도 역시 물속에 들어가니 폭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니 아주 좋네요. 바닷속에 들어가 바라보는 해수욕장 인근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죠? 저는 그렇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시원하게 바다 수영을 즐기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주변에 운영하는 치킨집이 있어 여기서 양념치킨 한 마리를 샀습니다. 펜션 바로 아래쪽에는 편의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즐겼습니다.
우도는 땅콩이 유명한데 치킨에도 땅콩이 들어가 있네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잠깐 산책을 하러 다시 해수욕장으로 나갔는데요. 역시 마지막 배 이후 시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고요한 우도 앞바다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지역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며 크고 작은 섬들을 많이 가봤는데 규모가 상당히 큰 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고기잡이 배들이 내뿜는 찬란한 불빛이 이곳 우도 앞바다를 더 감성적으로 비춰줍니다. 저는 그렇게 저녁 바다 구경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우도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봤던 고요한 바다 풍경도 물론 멋있었지만 제가 우도에서 1박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새벽 시간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바닷가로 나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서 있는 해수욕장도 경치가 멋있지만 이 아침 노을을 제대로 즐기려면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붉게 물든 노을을 따라 바닷가를 왼편에 두고 앞으로 쭉 걸어갑니다. 계속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비양도라고 적힌 팻말이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길 끝에 다다르자 흐릿한 구름들 사이에 감춰진 붉은 태양이 내뿜는 여명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웅장한 바닷가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우도에서 특히 일출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비양도입니다. 처음 숙소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 구름이 많은 걸 보고 그냥 더 잘까 잠깐 생각했지만 이 그림 같은 풍경을 보니 역시 참고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오히려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파스텔 톤의 여명을 볼 수 있어 횡재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진을 포함한 다른 일출 명소에서 꽤나 많은 일출을 봤지만 이렇게 색이 아름다운 일출은 정말 비양도가 압도적인 것 같네요. 하늘뿐만 아니라 푸른 바닷가 역시 붉은 빛으로 물들어 파도결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참고로 지금 구경하고 있는 비양도는 이 아름다운 일출뿐만 아니라 백패킹과 캠핑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바닷가를 벗어나 섬 중앙 쪽으로 가면 이렇게 넓고 평평한 초지 지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 정돈된 자연과 탁 트인 바다 전망 덕분에 비양도는 전국 백패커들에게 3대 백패킹 성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네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세 팀의 백패커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백패킹 장소 근처에는 이렇게 과거 통신수단으로 사용됐던 봉수대도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 내려다보는 비양도의 풍경도 참 아름답죠. 저는 그렇게 약 1시간 동안 비양도 구경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다 아침을 먹고 퇴실 시간인 11시에 맞춰 다시 우도 걷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걸어서 우도 곳곳을 살펴보려고 했지만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하구수동 해수욕장 인근에는 이렇게 관광지 순환버스가 다니는 정류장이 있는데요. 저는 이 버스를 타고 우도의 또 다른 명소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버스가 도착했네요. 탑승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현장 구매 가능한가요? 하구수동 해수욕장에서 버스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하우목동항에 도착했습니다. 각 정류장에서도 버스표 구매가 가능한 줄 알고 탑승을 여쭤봤는데 용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하셨지만 감사히 한정거장은 탑승하라 하셔서 잘 도착했네요. 어제 처음 우도에 도착했을 때 봤던 천진항뿐만 아니라 이곳 하우목동항에서도 우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곳 하우목동항에서는 제가 타고 온 관광지 순환버스 매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10,000원이며 홀수날은 이곳 하우목동항, 짝수날은 천진항에서 출발합니다. 관광지 순환버스라는 이름답게 한번 매표를 하면 정해진 노선을 한 바퀴 돌 수 있는데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운행하지만 배차 간격이 20분으로 짧아서 첫 번째 명소를 둘러보고 다시 다음 차를 타는 방식으로 여행하기 좋습니다. 그럼 버스를 타고 다음으로 구경할 명소로 이동해 볼까요? 6군데 바닷속에 사는 해조리 중에 석회조류의 일종인 여기는 99% 이상이 홍조단괴로 이루어져 뽑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하우목동항에서 버스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서빈백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정류장 건너편에는 새하얀 모래사장이 보이네요. 가까이 가볼까요? 도로가를 빠져나오자 이곳이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이국적인 바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우도 8경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438호로 지정된 서빈백사입니다. 이 해변의 특징은 바로 지금 바닥에 보이는 모래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모래가 아닌 특이한 흰색 돌멩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질은 바닷속 홍조류가 탄산칼슘을 축적해 만든 홍조단괴입니다. 홍조단괴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손가락 마디 정도 크기만 돼도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의 세월이 축적된 것이라 하네요. 참 신기하죠? 어제 오늘 구경했던 하구수동 해수욕장과는 다르게 이곳은 태풍 영향이 없어 바다가 아주 맑고 깨끗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백색 홍조단괴 그리고 그 주변을 일렁이는 초록빛 바다가 우도의 매력을 한껏 뽐냅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닷가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여벌 옷이 없어 들어가 보진 못했네요. 그 대신 저는 서빈백사 바로 뒤쪽에 있는 웃 26이라는 카페에서 땀을 식혔습니다. 통나무 형태의 고즈넉한 실내 인테리어가 참 멋이죠? 저는 여기서 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도 땅콩 라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감칠맛이 참 인상적인 커피였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빈백사의 풍경도 참 아름답죠. 그런데 커피가 담긴 컵이 일반적인 카페에서 주는 일회용 컵과 많이 달라 보였는데요. 우도에서는 다른 카페와 달리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눈에 담은 우도는 한없이 아름다웠지만 사실 조금만 깊이 시선을 던져보면 섬 곳곳엔 숨겨진 아픔과 쓰레기의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도의 인구는 1600명 남짓. 하지만 연간 관광객은 160만 명에 달하며 쓰레기 발생량은 보통 하루에 3톤, 성수기에는 5톤이 넘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다 카페만 수십 개가 운영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컵은 청정우도의 환경을 가장 크게 위협했는데요.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관광 분야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청정 우도 캠페인인 우도 유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에 가면 이렇게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함께 결제한 후 우도 곳곳에 설치된 무인 반납기를 통해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회용 컵 사용 매장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처음 배에 탔던 성산항 매표소에 비치된 리플렛 혹은 카페 곳곳에 있는 리플렛 QR코드를 촬영해 우루드 어플을 다운받은 후 어플로 들어가 우측 하단 다회용 컵 버튼을 눌러 아래쪽에 있는 위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우루드 어플을 다운받으면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료 1,000원 할인 쿠폰이 발급됐는데요. 저도 이 쿠폰을 사용해 1,000원 더 싸게 우도 땅콩 라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회용 컵 이용 횟수만큼 귀여운 우도 캐릭터 키링을 주시는데요. 저는 오토바이를 탄 우도 캐릭터 키링을 받았습니다. 참 귀엽죠? 그럼 카페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했으니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아까 하차했던 서빈백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원래 다음 정류장은 천진항, 볼카니 정류장이지만 저는 패스하고 그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빈백사에서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우도봉 입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보이는 우도봉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됩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면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넓은 초원지대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데크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니 천진항 방면과 제주 성산읍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스팟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해발 약 132m, 우도 남동쪽에 위치한 오름인 우도봉입니다. 다른 오름에 비하면 해발 고도가 그리 높진 않지만 우도에서는 가장 높고 웅장한 지형이라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주 훌륭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완만한 능선을 따라 넓은 초원이,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푸른 바다와 우도의 독특한 화산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전망 스팟 바로 뒤쪽에도 우도의 신비로운 지형을 볼 수 있는 명소가 있는데요. 이 우도봉 주변의 스팟은 지두청사라 부르며 손가락 끝으로 푸른 모래를 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풀이 무성해서 시야가 가린 곳이 있었지만 작년에 방문했을 때에는 이렇게 우도 화산 지형의 모습을 명확히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이번에는 넓게 펼쳐진 초원지대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주변에는 말들도 자주 볼 수 있어 좋네요. 참고로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제주 올레길 1-1 코스와도 겹치는 구간인데요. 걷는 여행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다양한 제주 올레길 코스를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우도항로 표지관리소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등대 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참 좋았습니다. 더위를 피해 짧은 휴식을 마치고 계단을 따라 위쪽에 보이는 등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 정상에 도착하니 방금까지 걸어왔던 우도봉 둘레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곳에는 우도 등대가 있는데요. 어제 저녁 하고수동 해수욕장에서 등대 불빛이 보였는데 그 불빛이 여기서 나오는 거였네요. 등대 안쪽 홍보관으로 들어가면 등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등대는 2003년에 지어진 신우도 등대이며 이곳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무려 97년 동안 작동했던 구우도 등대가 나옵니다. 1906년에 처음 불을 밝힌 제주 지역 최초의 등대라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우도 밖으로 펼쳐진 드넓은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옆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우도 마을의 풍경도 참 아름답죠? 이제 우도 등대를 지나 마을 쪽으로 하산합니다. 등대에서 약 20분을 걸어 다시 마을길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곳 바로 근처에 있는 밭 318이라는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매장 앞면이 모두 통창으로 돼 있어서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우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만 감상하기 아쉬워서 밖으로도 한번 나가봤는데요. 밖에서도 역시 개방감 있는 풍경을 감상하기 참 좋았습니다. 참고로 봄철에 방문하면 이곳에 유채꽃도 펴서 또 다른 장관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망 스팟 옆쪽에는 작은 연못도 있어서 연못과 함께 사진을 찍기 참 좋았습니다. 원래는 음료 한 잔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햄버거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티를 한 잔 무료로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묵직하고 야채가 많이 들어간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한 입 물었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 좋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밭 318도 다회용 컵 제공 매장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다회용 컵 반납기도 있어서 아까 옷 262 카페에서 받은 컵을 반납하고 1,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밭 318에서 받은 컵은 계산할 때 먼저 환급을 받아서 처음 받은 컵 1개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맛있게 식사를 마쳤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카페에서 나와 아래쪽으로 5분 정도 내려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니 오른쪽으로 검은색 화산 지형과 어우러진 광활한 해수욕장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우도 8경 중 제7경으로 잘 알려진 검멀레입니다. 검멀레는 제주방언으로 검은 모래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인 백사장과 달리 화산암이 깎이고 부셔져 만들어진 검은빛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특유의 어둡고 강렬한 색감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해변가로 내려가 모래를 가까이 살펴봤는데 정말 모래가 검은색이라 신기하더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우도의 풍경도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죠? 해안절벽 아래쪽에는 거대한 해식동굴인 동안경굴이 위치해 있는데요. 모래가 살았을 만큼 큰 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바닷길이 열리면 무려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저는 검멀레 해수욕장 구경을 마치고 이곳에 있는 정류장에서 다시 관광순환 버스를 탔습니다. 다음 정차지는 비양도와 하구수동 해수욕장이지만 어제 오늘 구경했기 때문에 내리지 않고 하우목동항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의 풍경도 참 아름답네요. 검멀레에서 버스를 타고 약 15분을 달려 종점인 하우목동항에 도착했습니다. 5678호를 기준으로 다시 성산항으로 가는 배는 18시 30분이 마지막 배인데요. 원래 18시에 출발하는 배를 타려고 했지만 성수기라 배가 추가 운영해 17시 30분에 또 배가 있어서 이걸 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검멀레 해수욕장 구경을 마지막으로 우도 구경을 마무리하고 다시 성산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배가 아닌 비행기를 탈 예정인데요. 21시 1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해서 바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성산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성산항 정류장에서 111번 버스를 탔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환승 없이 직행으로 공항에 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30분을 달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데 아직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곳 4층에 있는 식당가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원래 공항 식당은 가격이 비싸고 맛이 별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제주공항 식당가는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아서 비행기를 타기 전 한 끼를 해결하기 딱 좋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는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저는 파라타 항공을 이용했는데요. 이번에 처음 접해보는 항공사라 그런지 기내시설이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비행기에서도 역시 창밖으로 펼쳐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김포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006년) 새롭게 취항한 목포 제주 퀸메리오를 타고 떠났던 1박 2일 제주 걷는 여행. 비행기를 탈 때는 느낄 수 없는 긴 항해 시간의 낭만, 그리고 섬 속의 섬, 신비로운 우도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국적인 풍경까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기 전, 이번에는 비행기가 아닌 배를 타고 휴가를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